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천천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천천자는 국어사전 의미가요. 백의 열갑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천천자는 쓰기도 편리하고 기억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일천천자가 된 건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상에 그 천자가 들어가는 속담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은 말을 공손하게 조리 있게 잘 말을 하면 어려운 일도 또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살기 어려운데 말이라도 공손하게 또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얘기를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소통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야,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일천천자 한자 불의 채널이니까요. 또 불의책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천천자는 7급에 있어요. 7급에 있는데 일천천자가 한 4가지 정도의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천천자니까 일천천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밭두룩천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해천자도 되고 초목이 무성한 모양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한자 풀이 채널이니까 우리 이제 하나씩 분해를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삐침 별이 있습니다. 이거를 삐침 별이라고 그래요. 삐침 별. 이거는 꺾다,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열십자예요. 열십. 여기에 열십자가 들어가죠. 이게 삐침별, 그 다음에 열십자가 들어가는 거죠. 일천천자가. 열십자는 8급에 있습니다. 근데 열십자는 뜻이 열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서남북 사방을 나타냅니다. 사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솟아 오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솟아오르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요게 지금, 이 애를 다 들을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초두예요. 초두는 땅에서 씨앗이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솟아오르죠.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렇죠. 씨앗이 땅에서 싹이 터서 올라오는 거. 예, 그래서 줄기와 잎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줄기와 잎이 올라온다. 그래서 올라온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또 있죠. 요자는 요자가 이제 솟아오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해일자입니다. 해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수평선, 지평선에서 해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가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이 굉장히 아침 일찍이잖아요. 그래서 일찍조예요. 일찍조자입니다. 일찍조자예요. 이게.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또 있죠. 여기에도 보면 요게 일찍조자죠. 그러니까 해가 지금 이렇게 쏘는 일찍조자에 또 하나 솟아오르다 하나를 더 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보다 조금 더 올라왔다는 얘기죠. 해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월자가 들어갔는데 달이 지는 시점. 달은 지고 해는 솟아오르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 조자입니다. 아침 조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솟아오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솟아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일천천자는 7급에 있습니다. 근데 일천천자를, 이자만 일천천자가 아니라, 일천천자가 또 3개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일천천자입니다. 이것도 일천천자고요. 이것도 일천천자고, 이것도 일천천자예요. 예,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사람인자잖아요. 이것도 사람인이에요. 이게 사람이 천명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일천천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언덕부자예요. 언덕에 예, 일천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자가 일첨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밭두둑 천자도 된다고 그러죠. 밭두둑 천자도 되고 근해 천자도 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덕처럼 쭉 올라와서 밭두렁 논두렁이 이렇게 있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예, 이것도 이제 일천천자의 밭두둑 천자. 일천천자는 일천천자도 되고 밭두둑 천자도 되고 근해 천자도 되고 초목이 무성한 모양 이게 다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밭두둑 천을 의미하는 거죠. 밭두둑 천이 되겠죠. 여기서는. 예. 그리고 이제 일천천자가 밭두둑 천자도 되고 근해 천자도 되고 그다음에 예, 초목이 무성한 모양 그렇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언덕부자가 되니까 언덕처럼 쭉 하면서 논두렁 밭두둑이 있는 그런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이 천명이다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한 줄에 100명씩 여기는 지금 100명이 아닌데 여러분이 사극 드라마나 아니면 삼국지에 보면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아군이 이렇게 줄지어 가지고 딱 서 있는 그런 모습, 싸움 직전에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딱 이렇게 서 있는 양쪽 대결을 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셨죠? 그런 거. 그러니까 한 줄에 100명이에요. 100명이니까 100명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열이니까 열십이죠. 열에서 100명씩 열이면은 어떻게 돼?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거기서 이제 1000명에서 딱 끊었다는 거죠. 10줄에서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일반 사람이 이렇게 줄을 앉아서 줄을 이렇게 딱 서거나 서서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있기는 쉽지 않죠. 일반 사람들은 뭐 시장이나 어디 뭐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는 줄을 안 서고 그냥 막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거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고 우리 뭐 병사나 군사들은 이렇게 딱 줄져서 반듯하게 서 있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반듯하게 딱 서열대로 딱 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천명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일천천자 이게 같은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병사가 한 줄에 100명씩 그래가지고 10줄이다. 여기서 끊는 게 일천천자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게 또 왜 줄을 섰는지를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언덕이라는 게 있죠. 언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높이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그런 언덕, 이렇게 높이 이런 그런 언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높이 있는 그런 걸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밭일항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항이요, 일항. 일항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밭에 이렇게 불룩 올라온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 그 밭에 불룩 올라온 부분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밭두둑 그래요. 예, 밭두둑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이게 온폭 이렇게 올라온 모습과 그 다음에 온폭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모습은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일항은 볼록 올라온 부분이고 이 볼록 들어가는 부분은 고랑이라고 그래요.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볼록 올라오면 일항이라기도 하고 밭두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볼록 올라오는 것을 두렁이라고도 해요. 두렁.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 그래요. 이게 논두렁, 밭두렁 그러면은 논의 흙보다 그 두렁이 약간 더 올라와 있죠.
요게 조금 더 올라와 있잖아요. 논의 그 바닥보다 이 두렁이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논두렁이. 밭두룩도 마찬가지예요. 밭두룩도 밭에 흙이 있는 부분, 넓은 부분보다 이 두럭이 조금 더 높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높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 이랑과 골 이런 모습이 산내 저기하고 언덕하고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언덕이라는 말은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렇게 이게 이제 밭에 언덕처럼 볼록볼록 올라오면서 이렇게 일천천자는 한 줄에 100명이 해갖고 병사들이 한 줄에 100명 갖고 10명이 쓰듯이 이랑 밭을 갈았을 때 우리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밭을 갈면 이랑이 이렇게 쭉쭉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병사가 1000명이 100명씩 10줄로 이렇게 쭉쭉 모여놓듯이 이랑도 이렇게 밭을 갈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밭두룩천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밭두룩은 이렇게 볼록볼록 이랑은 볼록볼록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그 언덕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 언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덕 붙자인데 여기서 천자로 쓰는 거는 밭두룩 천인데 이 일천천자로 쓰는 이유는 일천천자가 또 이렇게 1000명이 10줄, 100명씩 10줄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밭 이랑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쭉 서 있는 것처럼.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두룩천이 되는 거고, 여기서, 1000사람, 100명씩 10줄, 예, 100명씩 10줄. 그래서 여기서 열 십자는 바로 이 100명씩 10줄을 얘기한 거예요. 100명씩 10줄에서 꺾여 있는 거를, 1000명이. 그 1000명이죠. 100명씩, 한 줄에 100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이면은 100명씩 10이면 100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해 줘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일천천자, 밭두룩천자가 여기서 그래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 거고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근해천 또 초목이 무성하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근해천은 어떻게 해서 또 근해천이 되고 초목이 무성한 모습이다, 그자가, 일천천자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이게 근해예요. 옛날에 근해, 지금은 뭐 이렇게 쇠로 해가지고 파이프로 해서 뭐 단단하게 그냥 튼튼하게 하죠. 근데 아주 이게 한자는 옛날 한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자는 그렇게 그냥 쇠가 막 튼튼한 걸로 해가지고 튼튼한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이게 근해를 한 게 아니고 나무 가지, 예, 나무 가지가 이렇게 삐쳐나온 나무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삐쳐나온 나무 가지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요. 줄을 매달아고 거기서 이제 이게 판자따기를 대고 거기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나무 가지가 이렇게 삐쳐 있는 나무 가지에 이제 근해 줄을 매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왔다 갔다. 그런 게 바로 일천천자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근해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 일천천자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풀이죠. 초목이 무성하다고 그랬잖아요. 초목이 많이 그냥 막 이렇게 여러 개의 풀들이 그냥 크게 막 자란 그런 걸 초목이 무성하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나무도 막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무도 풀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초목이 무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풀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풀이 이렇게 자라면 풀이 이렇게 나오죠. 풀이 줄기와 잎이 나옵니다. 풀이 줄기와 땅에서 씨앗이 줄기와 잎이 나오죠. 그렇죠? 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쭉 나오면은 맨 윗부분이 풀이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맨 윗부분이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딱 세우면 그냥 반듯하게 딱
날카롭게 이렇게 우회가 딱 서 있나요? 그래요, 혹시? 그런 풀은 없어요. 전부 우회가 다 이렇게 꺾여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회는 맨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나무도 보면 위에 부분에, 위에 부분이 제일 탄력성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예, 구부러져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죠, 우회가.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꺾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회가 풀이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줄기와 잎이,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온 풀, 나무도 씨앗이니까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 부분에는 꺾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요. 볼까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도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와가지고 그 맨 위에 부분에서는 또 휘어져 있다. 맨 위에 부분은, 꼭대기 부분은 칼이나 창처럼 반듯한 게 아니라 날카롭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부분은 약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꺾여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목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바로, 초목이 무성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천천자는 여기서는 솟아오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열십자도 되고 사방을 나타내기도 하고 솟아오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나무, 풀 씨앗이 솟아올라서 맨 위에 부분은 꺾여 있다. 여러분이 자세히 가서 지금이라도 나무라든지 또 뭐 이게 들에 가서 저 풀 같은 거 보면 풀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위에 부분은 살짝 꺾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솟아올라서 씨앗이 줄기와 잎이 솟아올라서 위에 부분은 꺾여 있는 부분이다. 그게 바로 일천천자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초목이 무성하다. 일천천자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고, 이 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삐져 나온 가지, 나뭇가지에 끈을 매달고 왔다 갔다 한다. 그 모습이 일천천자다. 그래서 근해천자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일천천자가 들어가는 한자에 좀 더 이제 응용을 해서 더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혀 설자입니다. 예, 이거 4급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혀가, 우리 사람만 혀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만 혀가 있습니까? 동물한테도 혀가 있죠, 동물. 예. 그렇잖아요, 동물. 개, 고양이, 뭐, 소, 염소, 호랑이, 늑대, 뭐, 이런 거 전부 혀가 있어요, 없어요? 혀가 있어요. 이게 사람도 혀가 있고, 동물도 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요게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혀설자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게 지금 일천천자죠. 일천천. 그 다음에 요거 입구자입니다. 입구. 우리 혀는 입에 있는 것이죠. 동물에도 입 안에 있고 사람도 입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천천자는 일천천자를 한자는 통째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천천자 통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분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분 해석이에요. 그래서 부분 해석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일천천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비침변이라고 그랬어요. 비침별. 비침별은 꺾다,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열십자죠. 열십자인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솟아오르다. 솟아오르다. 열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방 동서남북을 나타내기도 하고, 솟아오르다, 이게 나오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입에서 나와가지고 꺾였다 그런 뜻입니다. 입에서 나와가지고 꺾였다. 그게 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혀는, 우리 사람은 혀가 안에서만 이렇게 입 안에서만 우리가 뭐 음식을 먹든 뭐를 하든 말을 하든 하면은 입이 나와가지고 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꺾고 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서로 막 이렇게 누구하고 장난할 때 메롱 이런 그런 거는 할 수 있어도 평상시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생활할 때 혀를 내밀고 이렇게 꺾는 일은 안 하잖아요, 별로. 그렇죠?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게 그 혀를 내밀어서 꺾는 일을 좀 많이 하냐면 동물들이 그래요. 특히 소가 그렇습니다. 소가. 아, 그래요. 그래서 소가 이런 거예요. 소가 입에서 나와가지고 이 콧구멍에 이제 콧물이 나오거나 코와 이물질이 있거나 또는 어떤 벌레가 들어가거나 막 이러면은 코가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은 손처럼 해가지고 코를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손은 사람이 발만 있고 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곤충이 들어갔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은 그러면 혀로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를 키우면은 우사에 가서 지금이라도 아니면은 우사를 키우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처럼 이렇게 하고 코를 이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혀가 나와서 꺾인 것이죠. 바로 이런 장면을 많이 볼 겁니다. 소를 키우면은 이런 장면을 많이 봐요. 예, 흔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혀혈자는 이런 어떤 짐승의 입에서 혀가 나와가지고 꺾이는 모습을 그 한자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주로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이런 모습은 별로 아니죠. 그래서 짐승이 혀로 이렇게 보고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혀가 나와가지고 솟아오르다 나와가지고 꺾였다 그런 뜻이죠. 그게 혀다 그런 뜻입니다. 예, 4급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는 이제 개인데 개가 물을 먹는 모습이에요. 개가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그 개가 어떻게 해서 먹는 건가를 그 사진을 보면은요. 개가 혀를 쫙 내밀어 가지고 꺾어서 물을 이렇게 해서 입 안으로 넣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자도 있는데 이자는 뭐냐면 이게 지금 혀 설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물수자입니다. 물수.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혀로 물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혀로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물을 먹을 때 혀로 먹어요?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것이죠. 혀가 물론 약간 뭐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약간은 움직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개처럼 또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물을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핥아서 먹고 그래요. 고양이도 이렇게 먹습니다. 고양이 물 먹는 거 보셨죠? 개가 물 먹는, 개 키우신 분, 고양이 키우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막 혀로 막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해가 나와가지고 꺾여서 물을 이렇게 담아서 혀로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안에 넣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그려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 입에서 혀가 나와가 꺾여서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도 물을 먹고 뭐 고양이도 물을 먹고 소도 물을 먹고 사람도 물을 먹고 왜 먹어요? 왜 먹습니까, 물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살활자예요. 살활자입니다. 네, 이거 7급에 있어요. 네, 그래서 입에서 혀가 나와 꺾여서 물을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물 먹잖아요. 물 없으면 죽어요. 진짜로. 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좀 더 볼까요? 그러면 혀 설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말씀 원자가 있습니다. 말씀 원. 그 다음에 이거는 혀설자죠. 혀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혀로 말을 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말할 때 혀를 안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계속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혀가 들어가야 돼요. 말할 때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 화자예요. 이게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 말을 할 때 혀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통체 해석입니다. 통체적 해석이에요. 이게 말을 할 때 혀가 안 움직이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혀가 움직인다. 그래서 말화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7급에 있어요. 말화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혀설자죠. 혀설. 그 다음에 이거는 칼도자예요. 칼도. 그래서 혀와 칼. 그러니까 혀와 칼이 어쩌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런 한자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말할 때 혀로 움직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화자. 이게 딱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자는 또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생략되는 한자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생략되는 한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생략됐냐면 손수자가 생략됐어요. 손수자가. 예, 손수자가 생략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 혀가 우리 어떻습니까? 혀가 이렇게 입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그렇잖아요. 입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메롱메롱 멜롱 할 듯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그래서 혀설자를 썼고요. 이 칼은 뭐냐면 칼을 갈 때 우리 그 스톨에다가 칼을 갈잖아요. 칼 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칼을 갈 때 왔다 갔다 이렇게 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갈 때도 왔다 갔다 하고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그런 모습처럼 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것처럼 손으로 뭐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자가. 그래서 손수자가 없기 때문에 혀하고 칼이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그 이자가 뭐냐면요. 긁을 괄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긁다라는 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가려울 때 막 이렇게 긁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긁잖아요. 이렇게. 여기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는 것이죠. 사람이 가려우면 손으로 긁지 뭘로 긁어요? 발로 긁나요, 혹시? 발로 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으로 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수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손으로 이 칼처럼 칼이 왔다 갔다 하듯이 혀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듯이 그것이 긁는다는 뜻입니다.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는다. 왔다 갔다. 칼을 갈듯이 그 다음에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손으로 이 가려운 부분을 긁는다. 그래서 긁을 괄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수자가 생략이 됐는데 이 손수자가 생략돼서 이게 생략된 한자는 이게 보기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긁을 괄자는 여기 이제 이렇게 손수자가 생략됐고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칼도 이게 왔다 갔다 갈듯이 그렇게 긁는구나. 피부가 우리 손으로 가려울 때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여기는 손수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혀설자입니다. 혀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자가 이제 뭐냐면은 문꿀 괄자예요. 문꿀 괄자, 1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혀를 묶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혀로 묶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떤 그런 게 있는지를 내가 이제 그 문헌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그 문헌이 뭐냐면 이한우의 간신열전 84 입을 닫고 혀를 묶다 그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분 불출이란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두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막을 뚜자 문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을 막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막을 뚜자니까요. 문문자. 이게 무서운 것은 두구. 그런데 두문보다 무서운 것은 두구라고 한다. 이게 두구는 또 뭐냐면 입구자에다 막을 뚜자, 입을 막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린다는 말이다. 같은 뜻으로 결설이라는 게 있다는 게 결설은 매질결, 그러니까 잼매다 그런 뜻, 맺다라는 것은 잼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매질결 혀설자 그러니까
혀를 꿰매다 그런 뜻이죠. 있다. 그래서 혀를 묶어버린다는 꿰매다 즉 묶다 그런 뜻이죠. 혀를 묶어버린다는 말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혀를 묶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말을 이렇게 잘 못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뭐 어떻게 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뭐 그런 거 간신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그게 입을 우리도 정조 영조 함구령을 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함구령을 우리 과거에 왕들 보시면은 역사에 들어가면 함구령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거. 예,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보면은요. 자, 혀설자가 들어가는 일천천자 입구에 혀설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은요. 우리는 한자가 이제 혀라는 이 혀설자인데 혀설. 혀의 의미, 혀의 역할을 가지고 말하는 그 한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혀 모양처럼 생겼으면 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혀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혀설자니까 이제 혀 모양이나 역할, 모양 또는 역할, 예, 그런 것들을 썼다. 여기서는 역할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는 갈착자예요. 갈착. 그러니까 혀처럼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혀처럼 간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혀를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듯이 빨리 들어갔다 나오듯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빠를 괄자예요, 이게. 빠를 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혀가 들어갔다 나와도 그렇게 빨리 그냥 들어갔다 나오듯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갈착자니까요. 그래서 빨리 간다 그래서 빠를 괄자입니다. 자, 그래요. 요거는 또 혀설자죠. 혀설. 그 다음에 요거는 쇠금자예요. 쇠금. 그러니까 쇠가 혀하고 어떻게 됐다 그런 뜻인데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쇠가 혀처럼 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혀 모양.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래예요. 가래인데 이 가래가 이렇게 생긴 거 이 혀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혀 모양처럼 생겼어요. 요거 이제 가래는 쇠기 때문에 쇠금자가 들어갔죠. 쇠기 때문에 쇠금자가 들어갔고 그 모양이 여기 그 모양이 혀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이자가 뭐냐면은 가래 섬자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또 혀 모양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고요. 이것도 또 있어요. 혀설자죠. 혀설. 그 다음에 요거는 세조자입니다. 세조. 그러니까 새가 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제두름이에요, 제두름입니다, 이게. 제두름이라는 새인데요. 새이기 때문에 세조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혀설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눈 부분에 있잖아요. 눈 부분에 요 부분이 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혀처럼. 그래서 혀설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두름이 괄자입니다. 제두름이 괄자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한자 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